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김도원입니다. 네, 목서윤입니다. 오늘은 이유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오랜만이어서 좀 떨리기도 하네요. 저도 매일매일이 설레는데요. 오늘 목서윤 아나운서랑 함께한다고 하니까 떨리기까지 하네요. 네. 그런데 내일은 이 3.1절 공휴일이고 목요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면서 생방송 뷰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휴일 행사 소식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 부안 청림 천문대에서는요. 천체 망원경으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달 관측 체험이 마련돼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국립전주박물관 그리고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대보름 세시 풍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달 체험을 직접 하면서 관측을 하면서 정월 대보름에 가족끼리 소원을 빌면은 정말 뜻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생방송도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월 대보름 소망.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네.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어떤 소원을 기원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생방송 뷰 함께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서윤 씨는 정월 대보름 소원 생각해 봤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정신없이 갑자기 정월 대보름이 찾아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소망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가족 건강을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1순위는 역시 어머니, 아버지, 누나, 조카, 매형 이 건강인데요. 네. 저는 또 여자친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요? 간절한 소원을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혼 성공도 좋고 다양한 소소한 소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월 대보름 소망 저희와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첫 소식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이제 고무신 작가로 변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무신이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고무신 작가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무신 작가 강현숙입니다. 고무신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밋밋한 고무신도 그녀의 손에서 형형색색 작품으로 탄생하는데요. 예술과 감성을 더한 그녀의 고무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언뜻 봐서는요. 네. 이 고무신 작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저랑 함께 가시면 아십니다. 아, 그래요? 가실까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저. 공방 안으로 들어서니 아기자기한 소품들 한켠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전시된 고무신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이 고무신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많죠? 야, 이 작품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렇게 붙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11년 전 서양 민화를 시작한 강현숙 씨. 그녀의 작업복은 한복과 고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캔버스 위가 아닌 자신의 고무신에 그림을 그렸던 순간의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어느 날 이 고무신을 예쁘게 그림 그려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시에 그려서 나갔었죠. 고무신에다가? 네. 그래서 굉장히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강한 물감을 써서 갔는데 저는 완전히 그날 망했어요. 물감 때문에 망했다는 거는? 고무신과 물감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고무신에 그림 그리는 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작품을 만들어야 시작이 되겠다. 되었죠. 네. 초라하게 변한 고무신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무신을 세상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드는 건데요. 고무신 작품을 만들어 온 지 6년 차. 이제는 제법 그녀의 고무신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산티아고에 산티아고 박. 순례길 가신 분이 계세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색동 고무신에 네. 꿈꾸는 대로라고 수를 놨어요. 오. 순례길을 가시는 동안 그 고무신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외국인한테 드리고 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고객의 스토리를 담아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네요. 야,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야,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죠. 어린아이인데 네. 이 아이는 못 걷는 아이예요 하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뭐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손바닥만한 고무신에 그 공룡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가 딱 섰을 때 트리케라톱스가 내가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구도로 이제 작업을 해서 포장과 손글씨까지 싹 해서 이렇게 보내고. 여기저기 한복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그녀가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선생님. 네. 아유,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네. 고무신을 날리기 위해서 예.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을 살려서 우리 한옥마을에도 이렇게 고무신을 좀 한복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경기전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기야 지금 한복 입으신 분 너무 많은데 네, 고무신 신는 신는 분이 없죠, 없어요. 없죠. 그럼 요거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신겨 드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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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를 아, 이렇게. 신이 바뀌었네요. 신이 바뀌었네. 여러분, 한복에는 꽃신이 잘 어울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꽃신을 체험하러 오세요. 여러분. 하나둘씩 고무신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들. 한복에 어울리는 꽃신을 찾는 모습에 덩달아 그녀의 마음이 설레이는데요. 한복과 꽃신, 정말 환상의 조합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무신들은 주로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꽃길만 걷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쁘게 한복도 입고 관광지에 왔으니까 행복해지시라고. 느낌 어떠세요? 진짜 편해요. 어떤 면이? 약간 네. 부들부들. 아마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를 거예요. 여기 친구 거는 더 푹신할 거예요. 맞아요. 바닥이 되어 있어요. 더 말랑. 네, 맞아요, 맞아요. 나와보니까 네. 너무들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자주 나오셔야겠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이제 제 계획이 고무신 신고 유럽 가자예요. 그곳에서도 작은 이벤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신을 알리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비단 꽃신 체험 행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카페도 고무신을 알리는 데에는 훌륭한 전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네, 이쪽에 놔주세요. 아, 여기? 네. 체험을. 아니, 선생님, 근데 살펴보니까요. 곳곳에 고무신이 많아요. 고무신이 많죠? 네. 네. 아니, 이제 이 카페 어떻게 이렇게 전시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 작품들이 가끔 여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네. 봄도 되고 해서 제 새로운 작품 고무신도 좀 알릴 겸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하여튼 선생님은 뭐 고무신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네. 아. 아기자기한 고무신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의 입가엔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고무신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반응은 너무나 좋았어요. 되게 귀엽고 앙증맞고 막내딸이 있는데 하나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니 올 때마다 이거 되게 관심 있어라 하더라고요.
양옆에 두 분은 제자신가요? 네, 제 제자분들입니다. 네. 근데 연세들이 좀 있으신데요. 아주 깊어졌죠. 네, 한옥마을 들어오면서 저희 한옥마을 주민들이시죠. 재능을 나누면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배울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고무신계에 입문하신 거예요? 제가 또 한복을 하고 또 이제 한국 음악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 한복에 흰 버선에 이 검정 고무신이 참 잘 어울려요. 예. 그래서 늘 하고 싶었죠. 어머님 거를 항상 이제 신고 있던 건데 네. 이 선생님을 우연히 다른 행사장에서 봤어요. 그래서는 나도 이렇게 그림 배워서 여기다 작품을 올릴 수 있냐고 했더니 다 가능하대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네 꽃잎을 할 건지 5꽃잎을 할 건지 이렇게. 한번 더 칠해도 된다겠어요? 네. 진한색 꽃들을 여러 개 했으면 두 번째는 네, 중간 톤, 또 마지막에 밝은 톤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올라가고. 너무 아니에요. 그림이 막 파스텔 같기도 하고. 선생님 나오세요, 막. 부끄럽다. 꽃도 부끄러워해요. 지금 보니까 부들부들 떨려 있어요. 소심한 네, 네. 배우는 제자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게 뿌듯하고 그분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좋죠. 선생님, 네, 제가 오늘 쭉 같이 하루 보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고무신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나에게 있어서 고무신이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고무신이 이제 역사가 한 100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자기 나라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에 고무신을 넣었던 화가가 있어요. 고무신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역사랑 이런 것을 훌륭하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무신으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같은 어려운 아이들, 네. 그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 고무신을 좀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앞으로 그 꿈, 네, 소망 네. 꼭 이루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꿈을 향해 도전한 강연숙 작가. 고무신을 신고 뚜벅뚜벅 써나갈 그녀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칙칙한 검정 고무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무신이 이렇게 예쁘고 또 아기자기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예, 네. 보니까 이제 뭐 꽃신을 신으면 꽃길을 걷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런 저런 고무신. 신발 신으면 정말 꽃길이겠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저마다 사연에 맞게 고무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순례길 여정을 떠나는 분들을 위한 이 꿈꾸는 대로 고무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아이를 위한 공룡 고무신까지 저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떤 스토리를 이 고무신에 넣을지 생각해 보게 됐네요. 예. 그리고 뭐 고무신을 신고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네. 저는 좀 와닿았던 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고무신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꿈 모두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공방에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셔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정월 대보름 소망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직까지는 소망을 못 정했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어떤 거 소망하셨는지 좋은 보내주셔도 생각이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생방송 뷰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 순서는 우리 왕루인 리포터 김동아 리포터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이 비 오는 수요일,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고 있을지 LTE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김동아 리포터.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저는 말이죠, 오늘 거센 비를 뚫고 임실에 있는 중금마을에 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분리수거함이 있는데요. 오. 이 마을에서는
이 분리수거함을 주 소재로 해서 만든 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극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을 하는 극단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요, 네.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르신들로 구성된 극단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어떤 극단인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혹시 위원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 반갑습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비와 함께 오신 손님 반갑습니다. 봄비와 함께 오신 자, 손님. 네. 봄비와 함께 왔는데 반가운 손님인가요? 아닌가요?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반갑죠.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극단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극단 이름은 내 나이가 어찌서인데요. 저희가 2015년 4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네. 내 나이가 어찌서냐는 연세가 89세에서부터 네. 평균 연령이 82세이기 때문에 극단 이름 자체를 내 나이가 어찌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딱 좋게 그럼 지으셨네요, 위원장님 올해 정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도 상당히 젊습니다. 53입니다. 그럼 엄청 여기서 애기 취급을 당하고 최고 계시네요. 막둥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분리수거를 소재로 해서 제가 그걸 펼쳐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는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말로는 잘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그 마을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해서 대본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각자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다. 네.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네. 분리수거를 어떻게 임하는 게 좋은지 교육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그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극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등장물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리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출연진들이신 거죠? 그러죠. 이제 대사가 긴 분도 있고 다들 배우분이시네요. 네. 뭐 어쨌든 역할의 중요성 다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당신이라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저는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제 했죠. 하셨어요? 내 나이가 어찌서? 자, 분리수거를 어머니, 직접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분이구나. 그런가 연습을 봐요.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연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밤이면 좀 하고 네. 집에서 이제 각자가 좀 대본으로 외웠죠. 대본 오. 외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역시 말 그대로 대본 외우는 거 상관없이 내 나이가 어째서래요. 내 나이가 어찌서 네. 분리수거 딱 좋은 나이지. 맞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이 극을 통해서 열심히 한 덕분인지 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 상을 받으셨어요? 수상하셨죠?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특별상이요? 예. 1월 10일 날 네. 오후 2시에 네. 너무 디테일하게 상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북에서 주관하는 생생마을에서도 네, 뭐 상을 탔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1등 네.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최우수상은 전주 바로 도청에서 받았고 두째 분은 그 대전 가서 장관상 받았고 그래요? 500만 원. 네. 엄청난 금액의 무술년의 경사네요. 상금받게 상을 받은 작품을 지금 좀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보여줄까요? 말까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줍시다. 자, 한번 공연 한번 맛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출연진들은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상을 탄 분리수거를 주제로 한 지금부터 연극을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주목하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집중해야 부탁드리도록 되는군요.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내가 나가야지. 그러게요. 해도 너무하는구만. 쓰레기 분리수거 생긴 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안쓰럽게나 늘어놓는 거요. 몇 년이 흘러서 7, 8년이 헛돈 지냈는데 요렇게 안쓰럽게나 불러놓으면 치우는 사람 따로 어지는 사람 따로. 아이고 내 팔자야. 요 놈의 할망구들 내 눈에 잡히기만 해요. 그냥 아주 내가 꾸역을 내버릴 거요. 이놈 파리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한다냐.
얘가 쓰레기통에 쓴 게 그런구나. 이놈 파리들. 내가 플라스틱인지 병일인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한대. 이름도 없지. 플라스틱인지 병인지 유리인지 나발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나는 파리나 잡아야겠네. 이놈 파리. 암파리냐 쑥파리냐. 암파리인가요? 왜 때리고 그려? 나는 저 비닐봉투에다 싹 다 담아갖은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쓰겠구만. 근데 이게 병인지 나발인지 그냥 아무리 불러서 분리수거 들어도 야 그것이 그거고 헷갈려 죽겠는데 누가 이런 거 어디야 끊는다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보셨죠? 네. 근데 이거보다 훨씬 긴 내용들이 있는데요. 잠시만 봐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대사를 정말 잘 하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 우리 위원장님. 영화로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화도 어떤 내용이죠? 이제 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네. 임실에 이제 우리 마을 영화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네. 영화 동호회에서 네. 이 마을에 있었던 연극을 영화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영화화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랑극단 내 나이가 어찌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목표는 이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사람 사는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제 그런 의견들 우리 단원들의 또 의견이 건강이 또 있어야 연극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이제 이후 계획을 세워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단역분들이신데요. 단역분들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어떠셨어요? 예, 저는 안 있어도요 따라다니면서 본게로 너무너무 잘하고 좋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시니까요. 모두 표정도 밝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드는 연극들도 새로운 작품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어머님들 좋은 기운 얻고 가서 저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야야야 내 나이가 어째서.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너무 근데 조금만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어떤 반성? 연세가 지극하신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새로운 것에 그렇죠. 가감 없이 도전을 하고. 또 이 아버님의 메소드 연기. 네. 정말 실생활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분리수거 연극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는데 뭐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죠? 네. 네, 맞습니다. 이 극단 활동 덕분에 일상생활도 더욱더 활기차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더 재밌는 연극 많이 보여주시길 저희 생방송부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의 전통 음식 중 하나죠. 김치가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치의 기원부터 다양한 변신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우리를 감동시켰다면요. 이 경기장 밖에서는 수많은 축제들이 우리를 또 한 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희환희 기환이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 푸드 페스티벌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 냄새 벌써부터 느껴지시나요?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올림픽의 중심에서 김치를 외치다. 세계와 통하는 우리 음식 김치의 매력을 만나러 고고! 이곳은 명주예술마당,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해 만든 시민들의 문화 공간인데요.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이곳에서 2018 강릉 푸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릉의 맛과 멋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이어지고 있죠.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요. 벌써부터 막 배가 고파집니다. 강릉의 상차림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해산물, 산나물, 감자, 두부, 재료도 너무 풍부하고요. 이런 강릉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 뭐랄까요? 이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릉으로 꼭 오셔야 됩니다. 와, 여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서울담상 특선 상차림 전시하는 전시장입니다. 예. 이곳은 그 강릉의 음식들을 발굴하고 그 강릉 전통 음식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음식은 지역 문화의 총체라 할 수 있는데요. 소량을 담은 강릉의 상차림을 찬찬히 둘러보면 풍요로운 자연 속에 살아가는 강릉 사람들의 질박한 삶이 느껴집니다. 강릉은 산과
산과 바다, 호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오신 많은 손님분들께서 강릉의 이런 음식들을 보시고 함께 즐기고 또 눈으로 호강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치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김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엔 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가볼까요? 김치. 한국인의 소울푸드, 매콤, 새콤, 아삭한 김치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한 부스가 꾸며졌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김치는 보통 굉장히 역사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과거를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미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김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와 소통하며 널리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김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식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김치를 먹으면 어떻게 좋겠구나. 또 친구들 사이에 소통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김치랑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이 두 개의 어떤 연결고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의 주제가 우주의 조화였어요. 바로 김치가 우주를 담은 음식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성이 다 합쳐져서 한꺼번에 응축된 게 바로 김치이고요. 또 김치 재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난 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전파된 음식들이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창의성에 의해서 독특한 음식으로 거듭났고요. 또 이것들이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새로운 채소들과 어우러져서 그 나라의 또 전통 식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와의 조화, 우리만의 독자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김치, 오감으로 즐겨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방법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배워보는 시간. 주부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는데요. 원래 김장하는 날은 잔칫날이나 다름없었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웃들과 품앗이를 하고 김장이 끝난 후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두부를 곁들여서 한 입에 쏙! 김장하는 날의 즐거움도 나눠보는 사람들. 제가 또 평소에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김치 명인분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만나게 될 줄이야. 아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 이하연 김치명인. 반응이 좀 어때요? 반응이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이 김치 체험을 하고 직접 맛을 보니까 이제 오리지널을 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치 세계화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많이 올 때 그때 판을 벌렸죠. 그래서 김치를 많이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김치. 그래야 자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김치 만들어보고 먹어봤다 해서 이분들이 김치 전도사가 될 거예요. 김치 명인의 비법을 전수받았으니 이번엔 직접 김치를 담가봅니다. 골고루 맛이 배려면 배추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속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은 어색하기만 하네요. 표정만 보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만큼이나 진지한데요. 과연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질까요? 평소에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매튜 씨는 제법 폼이 나는 것 같죠? 적당히 속을 넣고 배추 겉장으로 예쁘게 감싸주면 완성! 당신을 김치 명인의 수제자로 임명합니다. This was great. She's really a master at making kimchi, and so it's nice to actually see how it's done by a master. I love making kimchi. It's not too difficult, and I love to eat it. Yeah. How was it? This was delicious. Delicious. Yeah. We had kimchi for breakfast, and I have to admit, this is a little better. 중국인 참가자도 김치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체험객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누구와 나눠 먹을 생각일까요? 소담스럽게 김치 한 포기 완성. 참 잘했어요. Yeah, I saw that you are making kimchi, and how was it?
It was a really cool process, and the kimchi was delicious. Really? Yes. First time I've ever done anything of the sort, really, and just learning from a grandmaster is an experience that I couldn't have even hoped for.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고 일단 외국인과 같이 체험해 보니까 김치에 대한 그 자긍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명인이 생각하는 이 김치의 세계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김치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이게 이제 유럽에도 퍼져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김치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인의 식탁에 김치를 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좋은 음식이니까 나눠 먹어야죠. 같이 공유해야죠. 네. 올림픽을 통해 우리 문화 교류의 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음식 문화의 국가대표로 나선 김치도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죠. 맛과 영양은 물론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해 김치는 전 세계와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세계와 통하고 있는 김치, 앞으로 더 널리 사랑받을 수 있겠죠? 네, 이 김치가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받아들여서 만든 우리 음식이란 사실이 가슴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젊은 주부님들은 이 김치 담그기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저도 봉사활동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김장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보다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9일부터는 이번에는 장애인들의 땀과 노력을 느낄 수 있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또 막을 올립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좀 시간이 없어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패럴림픽 기간에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팍팍한 일상의 쉼표가 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반 스케치와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네. 이름만 들어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특별한 취미 활동.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 마음까지 바빠지는 하루. 천천히 쉼표 하나 찍고 싶을 땐 펜을 들어 세상을 그립니다. 펜으로 쓱싹쓱싹 나만의 세상을 그리는 마법. 마음의 쉼표 하나 힐링 스케치. 오늘 이곳에 특별한 그림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다 그림이에요, 그림. 이 채색감 보세요. 진짜 잘 그렸죠? 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성입니다. 언젠가 한번 본 듯한 풍경, 꼭 한번 떠나보고 싶은 도시. 작은 도화지 속에 그리운 풍경이 담겨 있네요. 아니, 저희 그림이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막 세세하게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이. 그렇죠. 이게 어반 드로잉, 어반 스케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풍경,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일상적인 생활을 가볍게 그 자리에서 바로 스케치하는 걸 어반 스케치라고 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도시를 구석구석 살피고 새롭게 발견하는 일. 평소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공간과 장소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마법. 그것이 바로 어반 스케치의 매력이죠. 풍경을 스케치하되 자유롭고 느슨하게 어반 스케치는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기록합니다. 우연히 이제 SNS에 누군가가 여행 갔다가 자기가 간 곳을 이렇게 그리는 동영상이랑 사진들을 좀 봤거든요. 내가 여행 갔던 곳을 사진으로만 찍으면 1년, 2년 지나면 잊게 되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일단 제가 취미 생활을 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좀 힐링? 요새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여기만 딱 집중하니까 그냥 하고 나면 되게 예쁘다, 만족스럽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반 스케치의 매력 궁금해지네요.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면서 사진을 찾아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네. 짜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잘 그려볼게요. 너무 어려운 거 들어보세요. 네. 자유롭고 느슨하게 시작해볼까요? 이거는 고체 물감이라고 하는데요. 물감이 안에 팔레트에 짜져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감이에요. 어머, 사심 담긴 사진이라 그런지 열심히 그리는 언지 리포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그리니 비슷해요.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은 특히 어반 스케치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만의 그런 일상적인 느낌이나 감정들을 기록을 하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남자친구분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으면 그런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그림에서도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날의 분위기와 감성을 더해서 채색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이 더 낫죠? 왠지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이때의 기억이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린 추억 한 장, 오랫동안 예쁘게 기억될 것 같네요. 누군가 어반 스케치의 매력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기록하는 마법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남구에 있는 한 갤러리 카페. 이곳에 걸린 액자 속에는 꽃이 화사하게 폈는데요. 이걸 보테니컬 아트라고 한다지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혹시 여기 있는 작품들을 직접 그린 작가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엄청 어려 보여요. 31예요. 아, 진짜요? 네. 어머니께서 미술학원 운영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 동생도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거든요. 보테니컬을 배운 지 1년 만에 작가로 데뷔한 전주영, 전은영 자매. 보테니컬은 식물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애정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매가 그린 작품들 속엔 싱싱한 푸르름이 가득, 생생한 생명력이 살아 숨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색연필로 계속 표현하면서 막 성취감도 느끼잖아요. 계속 색칠하면 색칠할수록 작품도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되게 저는 성취감을 되게 많이 느꼈고 또 그림 그리면서 마음의 안정과 힐링의 시간을 더 느껴서 이렇게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집에 DP를 좀 많이 하는 모카. 어때요?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모카 빼고 해도 안 될까요? 카메라에는 신경이 안 납니다. 제일 싫어하는데. 짜잔, 선택. 식물 생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나무를 좀 더 묘사하고 싶어 이러면 나무를 좀 더 묘사하는 거고 이 시간대에 빛을 담고 싶어 빛을 담아내시면 되고 그럼 저는 이 그림과 좀 상반되게 봄을 기다리는 매화를 한번. 보테니컬은 세밀한 표현 때문에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단 1시간 만에 완성한 작품 만나볼까요? 저의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헐빈한가요? 이 하트 그림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 혹시 이 작품 사시겠습니까? 언지 씨 작가님 당황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서적인 휴식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보테니컬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휴식 같은 취미로 각광받고 있죠. 보통은 많이 참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 노동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자연을 접하면서 마음이 좀 순화가 되고 그래서 좀 더 힐링이 되지 않는가. 만약 이 취미 생활이 없었더라면 감자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냥 뭐 포테이토 칩 정도.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취미 생활을 가지시면서 감자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제 감자의 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림 속 꽃처럼 화사하게, 푸른 잎처럼 파릇파릇하게 우리 인생도 피어났으면 좋겠네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천천히,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 하루. 오늘 스케치를 하면서 마음에 쉼표 하나 찍었습니다. 네, 저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벌써 힐링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영상에 나오신 분들 다 너무 색칠을 잘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리얼한데요. 네, 또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보테니컬 아트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색 연필로 이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술에 소질이 없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부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정월대보름 소망 이 문자 받아봤는데요. 어떤 소망들을 보내주셨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9014님. 저의 소원은 5월에 태어날 둘째 아들 순산 기원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매우 간절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아유, 무술년의 또 하나의 복덩이가 우리 9014님 가정에 들어오게 됐네요. 네. 매우 간절하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네요. 그 시간이 하루하루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우리 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 것 같거든요. 특히 이때쯤이면 이제 배도 많이 부르니까 좀 산모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5월에 태어나니까 또 어린이의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들, 우리 복덩이는 자기 생일과 5월이 겹치니까 항상 행복한 5월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달 남으신 만큼 몸 관리 잘하셔서 꼭 순산하시길 저희 생방송 뷰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님이 보내주셨네요. 4월이면 엄마가 입원하신 지 1년이 됩니다. 얼른 좋아지셔서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잠들고 싶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1년이나 되셨다고요. 사실 4월이면 한창 날씨가 좋을 때인데 사실 우리 가장 먼저 바라는 게 이 가족의 건강이잖아요. 네. 근데 참 효녀시네요. 손을 잡고 같이 잠들고 싶다는 예쁜 마음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아무쪼록 이제 4월이면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남았는데 1년 넘기지 않고 어머니가 꼭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 봄철 입맛 돋우는 음식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먹으면서 네. 꼭 쾌차하시라고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은 그 기운 받아서 일어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 생방송 뷰에서 어머니의 쾌차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으시면은 봄철 산책하는 사진 찍어서 저희 뷰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예. 네, 어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 236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땅을 빌려 몇 가지 작물을 심어보려 하는데 풍년 농사를 기원해 봅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땅은 가장 정직하잖아요. 이 올해 처음으로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보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흙 만져가지고 직접 작물 재배하는 그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시면 도원 씨도 뭐 네. 주말 농장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저도 당직 때 빼고는 한번 농사를 직접 한번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때마침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기다리던 비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가뭄 없이 농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2369님에게는 오늘 내린 비가 이 단비가 되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네. 이 단비 맞으면서 봄맞이 잘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수확해서 이만큼 잘 됐어요 하면서 저희 생방송 뷰로 마음껏 자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사 잘 지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750님입니다. 딸이 좋은 짝을 만나서 시집 가길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손주를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0750님은 제 소원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여자친구가 좀 생겼으면 그렇죠. 좋겠다고 했는데 예. 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예를 들어 딸이 나이가 조금 있다 하면은 네. 빨리 결혼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럴 수도 조금 있을 기다리시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생방송 뷰에서 응원할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1님, 아들은 새 장난감 선물, 딸은 우리 가족 건강을 빌고 싶다네요. 달님, 아이들 소원 꼭 들어주실 거죠? 하고 보내셨습니다. 네. 이거 지금 소원 빌었던 사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아들, 딸 너무 귀엽네요. 저 눈 크게 뜬 것 같아요. 네. 따님은 조금 더 의젓한가 봐요. 네. 가족 건강을 빈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소망 꼭 이뤄지길 제 생방송부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7077님, 아들, 딸 뒷바라지 하느라 벌써 환갑이 됐네요. 한 번도 못 가본 제주도 여행, 올해는 꼭 이루어지길 보름달에 소망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또 아들, 딸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여행을 못 가보셨다고 하잖아요. 사실 봄에 가보는 제주도 여행 정말 낭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가족끼리 꼭 한번 계획 잡으셔가지고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유구한 역사와 새로운 도약이 공존하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한때 사양 산업으로 불리던 섬유 산업이 오랜 역사를 발판 삼아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비단같이 화려하고 유구한 역사가 벽화로 새겨진 곳. 그곳에서는 과거의 명성 그대로 여전히 각양각색의 직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라든지 생활용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무늬를 그려나갈지 유구로 가볼까요? 공주의 외곽 작은 소도시 유구읍은 한때는 번화한 도시로 알려졌던 곳이라는데 과거의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에는 옛 정취를 담은 벽화가 이 도시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 마을에서 벽화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걸로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했던 곳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만드는 거지 이게? 청 아닌가요? 청? 맞는 것 같은데. 얇은 공장의 기계음이 마치 옛 여인의 배틀 소리처럼 들리는 곳. 유구읍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볼까요? 유구읍은 조선 말기부터 직물 산업이 흥했던 곳으로 해방 후 1950년대 피난민들이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한 자카드 직물 산업이 호황을 누렸고 이후 1980년대까지 절정을 이끌면서 당시 유구읍은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방직 공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요 종업원들이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3,000공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1950년대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유휴노동력도 있고 많은 생산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구가 이렇게 섬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아주 고도화된 색동이라든가 노방이라든가 현재 그 자카드 섬유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색동천을 생산할 정도로 명성과 기술력이 뛰어났던 곳인데요. 현재 이곳에 한국 자카드 섬유연구소가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섬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소재 개발부터 지역 특화 상품 개발까지 80여 개의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원단이지만 색깔을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이제 원단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원단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컬러 선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가장 최적인 제품들을 연구 개발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품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색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인근 업체에서 염색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천의 직조와 분위기에 맞는 색을 찾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수백 가지의 색을 혼합하고 미세한 농도 차이까지 실험하며 가장 알맞은 색을 찾는 일.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 같이 그린으로 보이지만 어머, 예, 다르네.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비커 테스트를 거쳐야 소비자가 최종적인 컬러를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단 하나의 색으로 염색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염료의 농도와 양,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는 자동화 공정으로 관리해 오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눈부신 비단천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인고의 시간도 거쳐야 합니다. 이거 만져도 돼요? 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면 원단이 이제 뽀송뽀송하죠. 예. 우와. 굉장히 예쁜 이제 뽀송. 앞에서는 이제 원단이 축축히 저어져 있었었는데 이제 얘는 뽀송뽀송하게 이제 말라져 있는 이제 원단입니다. 빛이 나네요. 깨끗이 말리기도 빨래하고 하얗게 또 염색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빛이 납니다. 자카드 원단이라면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는 유구의 공장에는
기기마다 제각기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될 정도로 다양한 직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직족이 웅장한 소리가 달리는 유구읍의 심장 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여기 안에 있으면 사실상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여기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이거 손으로 다 일일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계가 내용만 넣어준다면 컴퓨터로 알아서 쩍쩍쩍 만들고 있는 이거는 눈이만 봐도 진짜 깔끔하고 이쁜데 근데 요즘 뭐래 쓸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 유구읍 소재의 방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이는 이곳은 섬유로 만든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테리어에서 산업용은 물론 최첨단 소재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품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카드 원단으로 보통 모든 종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의류부터 시작해서 침장류, 이불 등에 들어간 침장류나 커튼 종류, 그리고 이런 보시다시피 소파도 만들 수 있고요. 자카드 원단은 무늬를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라서 다른 일반 나연 방식에 비해서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스럽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평생을 유구에서 직물을 짜며 살아온 이들은 그간 섬유산업의 침체기를 겪으며 어려운 고비도 여러 번 넘겨왔는데요. 같은 길을 걸으며 함께 고민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자리에 모이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진답니다. 항공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첨단 IT 산업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주축이 되는 섬유로서 거듭나는 그런 섬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 봉제실 안에서 제품화시켜서 또 이 현장에서 또 다른 지역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대학에서도 섬유과가 많이 없어졌어. 근데 정말 대학에서 섬유과를 다시 한번 신설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가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유구 여인들의 배틀 소리가 자카드 직물을 짜는 직조기 소리로 여전히 직물고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유구. 비단 천유에 새겨지는 화려한 무늬처럼 유구의 내일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색동천은 정말 오랜만에 눈으로 봤는데요. 유구마을이 말 그대로 이 섬유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네,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교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정월대보름 소망이었는데요.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9014님, 0750님, 7077님 세 분이십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이면 3.1절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년이 10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주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된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네, 3.1운동과 관련된 사진, 일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이 기록물을 받고 있는데요. 소중한 자료 있으신 분들은 전주시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